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금부터 평강랜드 PI기의 심표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심표팀 팀장 배영준입니다.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하기 앞서 저희 팀은 조직체 관련 사실을 단순 나열하기보다 의문과 가설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핵심을 뽑아냈습니다. 따라서 상황 분석을 소비자 관점에서 분석하여 문제점을 규명했습니다. 핵심은 문제를 인식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자연미와 업사이클링, 계절별 이벤트를 진행하는 평강랜드는 전 국민이 자살하기 바랬습니다. 따라서 인지도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인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8가지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수목원의 입장객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많은 식물원들이 적자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표적으로 서울식물원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예산안을 보시면 관리와 운영에 6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이는 수익의 1.5배에 달하는 비용인데요. 이를 통해 외부의 인위적인 관리보다 식물원 자체의 특색이 존재해야 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평강랜드의 특색은 어떻게 인식되고 있을까요? 조사 결과 평강랜드가 타 식물원에 비해 자연미를 추구한다는 사실을 대부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토마스 담보의 경우 어떨까요? 조사 결과 방문객들 중에서 토마스 담보를 보러 왔다 이야기하는 사람은 10% 미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방문객들은 도대체 무엇을 보러 오는 것일까요? 조사 결과 핑크뮬리를 중심으로 한 계절별 이벤트를 보러 왔다고 65% 이상 대답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이섬, 허브아일랜드 등 타 경쟁사들은 어떻게 방문객 수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조사 결과 그 식물원만의 대표되는 특색을 보러 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평강랜드에 다녀온 사람들의 평은 긍정적인데 적극 추천하지 않는 이유로 특색과 즐길거리 부족이라는 답을 얻어냈습니다. 보시다시피 토마스 담보가 아닌 핑크뮬리가 평강랜드 특색으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핑크뮬리로 특색을 잡으면 모든 게 해결되지 않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핑크뮬리는 계절을 타기 때문에 계절별 행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평강랜드가 추구하는 업사이클링과는 다른 이야기죠. 결정적으로 평강랜드보다 핑크뮬리로 유명한 것이 많습니다. 정리하자면 타 경쟁사는 식물원 자체의 특색이 뚜렷하고 소비자들도 이를 인식하고 있는 반면 평강랜드는 핑크뮬리를 중심으로 한 일시적인 이벤트가 소비자들에게 대표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방문평이 매우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뉴스나 이슈도 없기 때문에 인지도가 부족한 이유를 교통, 시설 문제로 돌리기 쉽지만 이는 평강랜드가 추구하는 특색을 소비자들이 인식하기엔 부족하며 방문 유도 측면에서도 부족, 즉 교통이 불편한 이곳에 와야만 하는 이유를 제공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입소문 타게 만들 평강랜드만의 특색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잡고 평강랜드만의 특색을 살려 입소문 타게 만들겠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타겟팅해야 할 목표 공중과 세부 목표입니다. 70%의 매출을 담당하고 활발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보유하여 계절별 이벤트 중심이 아닌 자체의 특색으로 평강랜드를 봐주는 30, 40대 미취학 아동을 둔 부모를 1공중으로 설정했습니다. 두 번째는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진 못하지만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높아 입소문 타게 만들 20, 30대 연인을 2공중으로 설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현장 체험학습 기준, 교육적, 친환경적, 체험학습 등을 고려했을 때 자사가 추구하는 방향성과 부합했습니다. 또한 1공중이 미취학 아동을 둔 부모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그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경기도권 유치원 초등학교 단체를 3공중으로 설정했습니다. 본격적으로 타겟별 메시지를 전달하기 전에 자사 스스로 인식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평강랜드는 자연미와 업사이클링을 특색으로 추구하지만 소비자들은 핑크뮬리를 중심으로 한 계절별 이벤트를 특색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는 평강랜드 스스로 계절별 이벤트 중심의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드러났는데요. 따라서 이벤트 중심이 아닌 평강랜드 자체의 특색을 살려 홍보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평강랜드만의 특색을 소비자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데요. 저희는 자연, 업사이클링, 전시회라는 3가지 키워드를 뽑아냈습니다. 이는 2가지를 고려했는데요. 첫 번째로
평강랜드가 추구하는 자연미와 업사이클링을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두 번째는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첫 번째로 특색과 즐길거리가 부족하다는 점, 아이들은 토마스 담보를 좋아한다는 점, 20대의 트렌드가 전시회로 기울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폐품이 작품으로 어디에도 없는 자연 속 전시회라는 메시지를 뽑아내게 됐습니다. 하지만 예산 문제로 볼 때 전시회 작품은 업사이클링으로 만들어도 비용이 엄청나죠. 계절별로 전시회를 진행한다면 더 많은 비용이 듭니다. 하지만 잠시 걱정을 접어두고 이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작품들인데요. 혹시 이들이 가진 두 가지 공통점을 아시겠나요? 첫 번째는 업사이클링 작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모전에서 나온 작품입니다. 상금 2천만 원을 가지고 뽑아낸 입상작들이죠. 따라서 저희는 전국 업사이클링 공모전을 진행하겠습니다. 계절별 이벤트가 아닌 계절별 전시회를 진행함으로써 소비자 니즈에 맞춘 특색으로 그들의 머릿속에 평강랜드만의 특색이 자리 잡습니다. 또한 저비용으로 평강랜드를 업사이클링 성지로 전환시키고 작품을 만드는 과정을 담은 영상을 공모전을 통해 얻어 홍보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홍보 관련 미디어 인프레션은 유명 공모전 사이트 기준 2만 명 이상에게 단순 노출될 예정이고요. 예산은 3개월 기준 3,540만 원입니다. 이렇게 평강랜드의 특색을 구축했다면 지금부터 세부 공중별 차별화된 실행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니치학 아동들이 단순 전시회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참여를 통해 쌍방향 소통을 유도해내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네이버 예매 할인 대신 폐품을 가져왔을 때 할인해주는 방식을 도입하여 특색에 맞게 바꾸겠습니다. 이를 가지고 니치학 아동 대상 업사이클링 작품 만들기를 진행하여 전시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평강랜드만의 특색을 구축하면서 참가비로 수익을 낼 수 있고 할인받으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바이럴 마케팅 효과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홍보 관련 미디어 인프레션은 유명 맘카페 IPTV 기준 320만 번 이상 단순 노출될 예정이고요. 예산은 3개월 기준 980만 원입니다. 두 번째로 롯데월드의 포토존, 남산타워의 위시트리, 아이템 수공예 등 연인들이 선호하는 핫플레이스의 특징을 모아 업사이클링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구체적으로는 5,000원을 내고 자신들만의 폐전구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시트리에 걸게 되는데요. 그렇게 걸린 수천 혹은 수만 개의 전구가 자연스럽게 포토존으로 활용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해 폐전구의 단가가 500원 미만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수익적인 면에서도 긍정적이고 자연스러운 SNS 인증샷을 통해 바이럴 마케팅 효과까지 추구할 수 있습니다. 홍보 관련 미디어 인프레션은 110만 번 정도 단순 노출될 예정이고요. 예산은 3개월 기준 1,860만 원입니다. 세 번째로 니치학 아동 단체를 기준으로 단순 관람이 아니라 자사의 특색을 그들의 입장에 맞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토마스 담보 인형탈을 쓴 사람이 입구에 나타나 이곳에 대해 동화처럼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전시회를 보고 나서 다시 인형탈을 쓴 사람이 나타나 이곳에 곳곳에 보물을 숨겼으니 찾아서 토마스 담보 친구를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곳곳에 숨겨진 폐품을 찾아 작품으로 만듭니다. 이를 통해 업사이클링 나라에 가까운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홍보 관련 미디어 인프레션은 유치원 초등학교 카페 기준 10만 명 이상에게 단순 노출 가능합니다. 예산은 3개월 기준 22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정해놓은 실행 방안을 바탕으로 저희가 겨울 이벤트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메인은 겨울을 주제로 얻어낸 업사이클링 전시회로 두고 야간 개장을 고려했을 때 폐전구를 LED로 업사이클링하여 자연스럽게 야간 포토존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예산은 3개월 기준 4,693만 원입니다. 최종 평가는 1년 뒤 PR 활동이 끝나고 서베이 조사로 진행될 예정이며 일정과 총 예산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핵심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은 평강랜드만의 특색 부족을 문제적으로 설정하여 평강랜드와 소비자들의 의견을 고루 반영하여 자연 속 업사이클링 전시회라는 특색을 뽑아냈습니다.
이를 통해 각 세분화된 공중별, 차별화된 실행 방안을 내세우는데요. 또한 예산 문제에 신중을 기울여 저예산으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실행 방안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고객들이 들어올 때부터 나갈 때까지 업사이클링이라는 느낌을 듬뿍 받아 한강랜드만이 할 수 있다는 느낌을 주고자 노력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였는데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쉼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